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개각 속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내각을 네. 조각하는 속도가 인선이 빠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그 장관급으로 많이 임용이 된 그룹 인사들 중에 네. 그 AFPI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2021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트럼프 정책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이 이제 입각한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서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돼 있다. 그리고 마가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미국을 훨씬 더 위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을 정말 믿는 그런 충성파들로 구성된 네. 그런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하게 그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아마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네. 이거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 뭐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제조업 중시 전략인데 과거 1기보다 훨씬 더 그 제조업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원래 미국은 제조업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서비스업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그래서 제조업 제품은 수입하고 무역 적자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나라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만들어가지고 금융이나 서비스 상품을 수출해가지고 돈을 도로 국부를 회수하는 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980년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나니까 우리나라한테 자본시장을 개방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도 똑같은 정책을 썼는데 중국의 사회과학원 그 학자들을 만나보면은 한국이 잘못했다.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외환위기 당했다 하는 걸 알고 절대로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역 제재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또 제조업을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국가 안보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반도체 예. 같은 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제조업을 진짜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 전략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1기 때는 무역 흑자가 대미 무역 흑자가 내는 나라에 대해서 그 무역 흑자를 줄여주면은 그냥 좀 허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익스큐즈가 됐다 이거죠. 예, 대미 무역 예. 수지 흑자를 수입을 늘려가지고 에너지 수입을 늘려가지고 예. 반으로 줄여졌습니다. 그 1기 때. 네. 그래서 저는 2기 때도 이게 반으로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별로 압력을 안 넣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요번엔 관세지 않습니까? 관세를 통한다는 것은 수출을 줄여라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수입보다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패권 국가로서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력을 넣는다. 이거 지금 그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을 넣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느냐. 중국과도 관계가 있고 미국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해서 줄어드는 것보다도 네. 더 중요한 이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